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늦가을부터 이 조그마한 이 농지를 활용해서 몇 가지 이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농작물이 한 이렇게 서너 가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어떤 마늘과 양파가 주종인데, 이 마늘은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떤 골에 있는 마늘들은 상당히 크고, 또 일부 또 나머지 골들은 아직 마늘이 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시작하는 부분, 이 골의 머리 부분에서는 좀 많이 큽니다. 그런데 내려갈수록 이 양파가 좀 작은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원래 논이 이 기경을 할 때 이 위쪽이 좀 높고 아래쪽이 좀 낮은 그러한 어떤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쪽에 물이 저 아래쪽에서 이 배출이 되는데, 이 물이 좀 고여 있는 그러한 땅이거든요. 제가 이 조그마한 이 농지를 우리 부친이 원래 하시던 건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또 모친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상당히 좀 아까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모친이 그 치매를 좀 앓고 있는데, 제가 홀로 이렇게 모친이 지내게 하는 것들을 제 자신이 허용이 안 되어서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된 것이 이 농지를 다시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계가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 삭각 곡괭이만 가지고 이 골을 다 만들고, 또 멀칭하는 거는 조금 도움을 받고, 또 심는 거는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제가 다 했는데, 우리 모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치매를 앓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작년 겨울이죠. 굉장히 추웠는데 이 농작물을 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남아있는 비닐하고 멀칭 새것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새 것이 아니고 있는 멀칭을 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우리 모친이 이 시간만 되면 햇빛이 나면 햇빛 받아야 된다고 멀칭을 벗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이제 이 농작물을 멀칭해서 보호해 주느라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고생을 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쭉 한번 다니면서 제가 이제 농작물을 한번 한번 투어 하면서요. 이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 쇄골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 굵고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골을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굵지 않아요. 이거는 손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경지들이 있었어요. 남은 농지들을 제가 억지로 나중에 만들어서 남아있는 이 조그만한 씨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라고 있는데 이게 굵은 알로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골의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반반이 섞여 있는 거였어요. 좀 굵은 씨앗과 또 아주 꼬다리라고 하는 이런 이 씨앗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심었는데,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갔어요. 이 옆에
이 감자 이 싹이 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는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인데 이것도 제가 손으로 이렇게 골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넓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감자 심을 처리되어서 제가 이제 조금 늦었지만은 이렇게 이 감자를 심어 놓았더니 거의 20여일 만에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4개, 5개가 이 싹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좀 기다리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만족이 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골 여기에는 이제 4번째 이 하고 5번째 골 사이에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치클이라고 이것을 일부를 심어 나왔고 그 뒤에는 사실은 싹도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뒤에 부분은 사실은 이 강낭콩이라고 비인이라고 있잖아요. 비인을 심어 놓았는데 이 며칠이 지나도 싹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콩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는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멀칭을 하지 않고 해서 아마 이 산이 가깝기 때문에 고양이나 아니면 또 콩을 이렇게 아마 다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빈 공간을 일부 이제 꼬다리를 심어 놓은 건데 아주 약합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이 5번째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굵기가 좀 형성되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 동네에서 가장 늦게 이 마늘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5번째까지는 그래도 6번째까지는 괜찮아요. 조금 일찍 심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게 심었지만은 동네에서 가장 늦게 심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 붙이고 있는 게 이제 5번째, 6번째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7번째, 8번째는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고 조금 더 저 끝에 가보면 사실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다른 이 마늘처럼 이렇게 좀 굵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걸리나 이 쌀 떠물을 가지고 이렇게 비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우리 모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꼬다리가 남았는데 모친이 아무런 멀칭도 없이 그냥 총총총총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이제 2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골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조금 중간쯤 되는 씨앗들이 남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별도로 2개를 땅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전히 아직도 공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 채소로 어떤 것을 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땅을 좀 기경을 해 놓은 것을 아직은 이 영어로는 라퍼 아주 거칠지만은 부드럽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뭔가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파들이 이제 한 2, 4, 5, 6, 7, 8골 정도 심겨져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마늘은 아직까지 재배하면서 이제 살균제나 이런 것들을 치지 않았는데 양파는 노균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동네에서도 좀 일부 이 농가에서는 그런 노균병이
증상이 보여서 요거는 제가 녹균병 약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 사실은 또 그러면 좀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원래 이 땅을 빌려서 사용하던 사람이 이 땅을 사실은 주기 싫어 가지고 제가 경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아니죠. 사실이지만은 제가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마늘 종자라고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집에 남아 있는 거라고는 한 3골 정도 심을 수 있는 마늘 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 3골이나 4골 정도 심고 나머지는 양파를 심을지 안 심을지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농사도 못 짓는 사람이 남의 농사 잘 짓고 있는 거를 왜 뺏어갔느냐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성격이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은 커렉션하는 수정하는 그런 말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웃고 말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만약에 제가 원래 여기에서 자라고 부모님 물론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 이제 유학을 가서 타 도시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친 때문에 돌아와서 같이 지내는데 제가 땅을 우리 원래 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을 달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조건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제가 만약에 타지에서 귀농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준비가 안 됐거나 준비가 되었더라도 현지인들의 농민들의 반항이 또 상당히 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또 제가 또 이 농업경영학이라는 것을 이 고려대학교에서 이 식량자원경제학 그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래 한국은 농지가 아주 협소한 데다가 이 기계화가 사실은 한 30-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대의 관계는 이 농촌의 이 기계화가 되면서 또 인구가 노령화가 되면서 농사를 스스로 지을 수 없는 가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기계를 많이 소유하거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땅을 소유는 아니지만은 땅을 빌려서 쓰는데 거의 땅의 경작자이면서도 또한 주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의 농지의 임차대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땅이지만은 제가 경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물이 고이는 곳이고 낮은 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알다시피 이 양파들이 조금 이렇게 저 위에보다는 특히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 이 조건이 어떤 것인가 올 한 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쌀 농사도 제가 간접적으로 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양파는 그러면 모종을 어떻게 구했느냐? 이 논을 이렇게 거름을 넣어주고 제가 이제 이 시기가 되었는데 이미 늦었는데 땅을 기경해야 되고 마늘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약속을 해놓은데 땅을 원래 빌려 쓰던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 창녕에 저 이웃 마을에 계시는 분이 마침 우연히 만나서 이제 이 거름도 넣고 기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요렇게 다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양파를 이 땅을 기경해 준 그분이 양파 남았다고 가져가서 심으라고 했어. 사실은 이 일부는 좋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져와서 저희 누나하고 또 여동생 또 여동생 남편 이렇게 와서 같이 이 작업을, 또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 한 2명도 나중에 도와줘서 이렇게 다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이게 손으로 이 골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심어지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몇 가지를 심어 놨어요. 좋은 농사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일부를 이 포테이토, 여기 감자를 심어 놓았는데 이 감자들이 땅이 안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옮겨서 그러는지 이 물이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멀칭 이거 한 거를 이렇게 다 쓸고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마늘이 이 감자가 아직 전혀 올라오질 않아요. 일단은 한 1, 2주 더 기다려 보고 한번 확인해 보면 감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다블 레투스라 해가지고 이 상추를 일부를 심어 놨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추는 땅이 좀 좋지 않아도 잘 자라는 어떤 그런 이 채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최근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심어 놓은 이 영 레디시라 해가지고 이 열무를 이렇게 남은 곳에 심어 놓았고요. 원래 뭔가를 심어 놨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곡괭이로 다시 땅을 일구어서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이것은 또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영 레디시 그 열무가 잘 자라면 제가 특수 비료도 한번 쌀뜨물로 만드는 특수 물도 한번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이 조그만한 어떤 여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 요런 것들이 바로 이 스피니치 해가지고 이게 시금치를 일부 심어놨는데 정말로 잘 안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원인은 아마 땅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치클이라고 하고 케일을 일부 심어 놨는데 요게 아마 이 치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유튜브로 확인해 보니까 치크리하고 케일은 모양이 너무나 다른데 아마 이것이 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 온 이후에 아직도 좀 깨끗하게 닦이지 못해서 아주 어린 상태로 지금 여기 몇 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콩을 심어 놨는데 강낭콩이라고 모양은 좋았는데요, 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감자,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들쑥날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그래도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자마자 유튜브 보니까 요즘은 또 제가 또 이 전공 강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 구독자도 늘어나고 이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짧은 기간 내에 제 강의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이 댓글 다느라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4개, 한 5개가 이게 싹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며칠 전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흙을, 유튜브 보니까 흙을 이렇게 이 비닐을, 멀칭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감자 순이 나왔을 때 순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흙을 이렇게 별도로 돋구어 준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오늘은 조금 길었지만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더 제가 기대하는 만큼 또 이 순조롭게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한번 다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간이 나서 이렇게 농사를 짓느냐? 농번기 때 아주 심거나 할 때는 며칠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경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할 겸 해서 나와서 이렇게 농사를 조금 손보고 있는데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고요. 시간을 쪼개서 원래 제 주 하는 일은 강의와 또 이 통번역하는 일인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통역은 거의 나가지 않고요. 번역 위주로 이렇게 논문 번역이나 아니면 제가 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번역을 해서 강의안을 작성하거나 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농사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저에게 있어서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결과들은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